그래서 오늘 이제 수열의 극한을 할 건데, 이미 수투에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 다 하고 왔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문자만 n으로 바뀌는 걸 뿐인 거거든요. 우리가 함수의 극한은 x가 a를 향해 가고, x가 무한대를 향해 가고, x가 뭐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가고 했으면은, 여기 파트는 그냥 x가 n으로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진짜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이미 다 한 거라서, 오늘 여기는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 쉬울 겁니다.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극한이 뭐였어? 실제로 처음 배울 때 x가 무한대로 한없이 다가갈 때 어느 값을 향해 가까워지는가, 이런 걸 찾는 거였잖아요. 그죠? 우리 수렴하고 발산 있었던 거 기억나니? 수렴 발산? 그래서 얘가 하고자 하는 건, 수열의 극한 파트에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수열이, AN이라는 수열이 정말 끝까지 갔을 때 이 친구가 뭘 향해 갈 것인가, 얘가 궁금한 거예요. 끝까지 갔을 때 뭘 향해 갈 것인가. 그래서 얘가 어떤 숫자에 가까워진다면은 우리가 얘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수에 가까워지지 않고 막 무한대로 계속 커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계속 작아져, 막 계속 빼, 어떤 숫자를 1씩 빼, 그러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이너스 1을 계속 제곱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홀수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짝수 제곱하면 1이잖아요. 1마일, 1마일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걸, 이걸 진동한다 그러거든요. 진동. 그래서 진동 발산한다 라고 하는데, 이 진동이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발산하는구나. 수렴하지 않으면 다 발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값에 가까워지지 않으면 다 발산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열의 끝, 정말 그 끝이 무엇을 향해 가는가, 그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봐. 등차 수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등차 수열 우리가 더해주는 수열 막 이렇게 했잖아. 야, 그럼 일씩 계속 더하면 이거 무한대로 무조건 가지 않겠니?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공차가 음수야, 마이너스 3이야. 그럼 계속 3씩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겠니? 그래서 등차 수열은 거의 나오지 않아. 웬만하면 발산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거든. 뻔하거든. 그래서 여기 파트에서는 등차 수열은 거의 나오지는 않나, 그래도 일반항을 구할 줄은 알아야 되고, 뭐 중간중간에 등차 수열을 써먹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동 발산까지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진동한다고 무조건 발산이냐? 생각해보자. 진동한다고 무조건 발산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건 또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이너스 2분의 1을 계속 제곱해본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1제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1. 지금 느낌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4분의 1이 됐고, 마이너스 8분의 1이 됐고, 하지만 점점 이게 값이 점점 이렇게 작아지잖아요. 그죠? 진동하고 있는 건 눈에 보이잖아. 그지? 근데 그 값이 점점 작아지면서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 맞니? 무한대분의 1 꼴인 거잖아. 근데 무한대분의 1이나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이나 얘도 0을 향해 가고 얘도 0을 향해 가는 거니까 그냥 얘는 0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동한다고 해서 무조건 발산하는 건 아니야. 어느 값에 가까워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0이라는 값에.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써먹는 거 우리 그전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n분의 1 이런 거. 지금 이거 뭐야? 무한대분의 1이니까 이거는 0을 향해 갑니다. 이거 써먹는 거 똑같거든요.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다.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먹는 거는 와우! 에잇! 에잇!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다. 이런 성질을 써먹을 겁니다. 이런 성질을. 자, 그 다음에 우리 함수의 극한 파트에서는 그 극한 유형이 4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4가지가 있었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었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 있었고, 0분의 0꼴이 있었고, 0 곱하기 무한대꼴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4가지 형태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파트에서는 이 2개는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여기는 n이 무조건 무한대로만 갈 거예요. n이 3을 향해 가거나 n이 5를 향해 가거나 이런 거 없어요. 다 무한대로만 갈 거야.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나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만 존재합니다. 자, 우리가 무한대라는 것도 사이즈라는 게 있거든요. 무한대라고 다 똑같은 무한대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했었잖아. 우리 y는 x랑 y는 x제곱이랑 보면은 얘도 지금 무한대를 향해 갔지만 얘는 더 빨리 무한대를 향해 가지 않겠니? 더 빨리 커지잖아. 그죠? 그래서 얘도 무한대를 향해 가고 x가 무한대를 향해 가면 얘도 x가 무한대를 향해 가면 무한대를 향해 가는데 얘가 더 빨리 무한대를 향해 갈 거라는 거야. 그래서 무한대에도 사이즈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사이즈를 결정해 주는 건 누구냐? 차수예요. 차수. 그래서 차수가 높으면 무조건 사이즈가 큰 무한대인 거야. 차수가 낮으면 사이즈가 작은 무한대인 거야. 근데 여기서는 다항식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이런 건 지수함수식 이런 식도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차수도 결정을 하지만 사이즈를 결정하는 게 차수도 결정하지만 누구도 결정하냐? 밑도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n에 대한 다항식이 나오는 경우에 다항식은 차수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식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a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밑이 사이즈를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밑이 크면 큰 놈, 밑이 작으면 작은 놈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총 3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큰 무한대분의 작은 무한대. 사이즈가 큰 무한대분의 사이즈가 작은 무한대는 얘는 당연히 0으로 수렴합니다. 개 큰 수분의 적당히 큰 수니까 0을 향해 갈 거라고. 분모가 더 빨리 커지니까. 그 다음에 반대로 작은 무한대분의 큰 무한대면 얘는 부호는 이제 따져봐야겠지만 무한대로 발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가 같은 무한대들끼리가 있어. 사이즈가 같은 무한대들끼리는 원래는 우리가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만 귀찮아. 매번 이거 나눠서 하기가 귀찮으니 그냥 최고차항의 개수만 읽으시거나 아니면 이제는 요런 꼴도 있으니까 그냥 a n제곱의 개수 그러니까 사이즈가 제일 큰 놈의 개수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따지면은 사이즈가 제일 큰 친구의 사이즈 왕따가 아니지 뭐라고 해야 되지? 대빵 사이즈가 큰 친구의 개수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자, 이거는 내가 여러 번 강조를 했음에도 아니야. 또 강조하면 되지.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같은 경우는 큰 무한대에서 작은 무한대를 빼면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요. 자, 작은 무한대에서 큰 무한대를 빼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사이즈가 같은 것끼리 빼는 경우에 자, 이거 내가 진짜 잘 기억하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사이즈가 같다고 사이즈도 같아야 되지만 뭐도 같아야 되냐면 개수도 같아야 돼. 차수도 같아야 되고 개수도 같을 때 우리가 뭘로 했었냐면 유리화했어요. 루트가 나온다고 무조건 유리화가 아니라 여러분들 차수도 같고 개수도 같은 애들끼리 빼고 있을 때 유리화하는 겁니다. 루트가 나왔다고 유리화하는 게 아니야. 루트가 나왔다고 무조건 유리화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빼고 있을 때 유리화하는 겁니다. 차수도 같아야 되고 개수도 같아야 되고. 만약에 이런 꼴로 나왔다는 거는 그럼 밑도 같아야 되고 어쨌든 개수도 같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유리화로 해결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 파트는 진짜 어려운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진짜 쉬운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거기 예제 1번 보시면은 진짜 쉬워, 진짜. 자, 예제 1번. 자, 수렴 발산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해라. 이거 좀 약간 거꾸로 된 느낌인데 이상하네.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지금 1 빼기 n분의 1 요걸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y는 1 빼기 x분의 1 요 유리함수를 이제 원래 생각을 해서 뭐 해보라는 느낌인 것 같네요. 그럼 얘는 원래 이제 점근선이 이렇게 1이 있고 얘가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려져서 x가 무한대를 향해 가면 요걸 따라서 이렇게 가니까 아 1이라는 값을 향해 한없이 가까워지겠구나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우리 리미트 아까 이거 무한대분의 상수 얘가 0을 향해 가기로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입니다. 그냥 이렇게 바로 하셔도 됩니다. 자 2번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자 마이너스 2n 더하기 7이에요. 자 이게 이제 등차 수열 꼴이고 공차가 음수인 등차 수열이니까 당연히 그거 끝에까지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가겠죠. 발산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 요 정도 직선은 우리가 그릴 줄 아니까. 이게 계속 내려가네.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1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근데, 맞아.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차이가 있어, 차이가. 일단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이거는 지금 자 n이 무한대를 간다. 우리가 그전에는 x가 무한대를 향해 가면 진짜 예를 들어서 1부터 이제 막 무한대를 향해 갈 거야. 가면은 1부터 1.1, 뭐 1.2, 막 1.5 다 거쳐서 2 거쳐서 막 이렇게 해서 어쨌든 향해 가겠다는 거거든요. 점점 커지겠다는 건데 n은 자연수 중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우리 수열이잖아. 수열은 n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있지 1.1번째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래서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는 자연수들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데 뭐가 다르냐? 여러분 sin x 한번 생각해보자. y는 sin x. 우리 기본형 이렇게 생겨먹은 것 정도는 기억하죠? 이렇게 생겨먹은 거. 그때 좀 편의상 우리가 숫자를 좀 이쁘게 하기 위해서 파이 x 하면은 여기가 1, 여기가 2, 3, 4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를 향해 갈 때 sin x를 구해라.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문제가. 그럼 이거 무한대 계속하면 어떤 값으로 수렴하니, 얘는? 계속 꿀렁꿀렁 하겠지. 계속 꿀렁꿀렁 하겠지. 이거 수렴하겠니? 아니잖아. 이거 발산하잖아. 발산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자, 근데, sin 파이 x라고 했었어야 되는구나. 미안. 자, 근데 리미트. 만약에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sin n 파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는 자연수만 커지겠다는 거거든. 자연수만 보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자, sin 파이 얼마야? 빵. 2파이 빵. 3파이 빵. 4파이 빵. 이게 자연수면 무조건 빵이잖아. 그럼 얘는 0으로 수렴한단 말이야. 달라. x가 무한대를 향해 갈 때는 실수 전체를 이 그래프를 쭉 따라서 가는 건데 얘는 자연수만 보는 거야. 무조건. 얘는 자연수가 점점 커질 거야. 자연수만. 그러면 여기만 계속 가는 거니까 결국에는 얘는 빵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 좀 다릅니다. x가 무한대로 가는 거랑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는 얘는 모든 실수를 다 거쳐서 가는 거고 얘는 자연수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수만. 조금 차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힘들어.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헷갈리는 애가 있어.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있어.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있어.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자연수만 볼 거잖아. 자연수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우리가 홀수와 짝수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럼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의 값과 n이 짝수일 때의 값이 얘네 둘이 같아지면 수렴하는 거야. 헷갈리는 친구들. 홀수 짝수냐에 따라서 다 헷갈리는 친구들은 홀수일 때 수렴하는 값과
짝수일 때 수렴하는 값이 같아져야지만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얘기하고,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는데 둘이 달라? 그러면 걔는 수렴하는 게 아니야. 자, n이 만약에 홀수였어. 그럼 얘는 1 빼기 1이니까 얘는 0을 향해 가겠죠. 그죠? 근데 짝수였어. 그럼 얘는 1, 아니, 짝수 제곱이면 얘가 1로 나니까 1 더하기 1은 2로 수렴할 건데 얘네 값이 다르잖아. 그럼 얘네들은 발산한다. 만약에 홀수를 받는데 0이고 짝수를 받는데 0이야? 그럼 걔는 0으로 수렴하는 거야. 근데 홀수를 받는데 0이고 짝수를 받는데 2야. 다르네? 그럼 얘는 발산합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 수렴하는 값이 같을 때만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인데 사실 요렇게 어려우면 요거는 그 전에 이제 일반고에서는 사실 이렇게 막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제 아무튼 좀 헷갈릴 수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n은 자연수만 본다라는 거, 그 정도는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과공가에서 이거 문제 나왔다 애들 다 틀렸어요. 그 기본 문제로 나온 건데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요, 애들이. 똥멍충이들. 자, 우리 리미트라는 친구는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다 나눠줄 수 있었던 거 기억나니?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친구야. 그래서 리미트는 막 나눠줄 수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11쪽 거기 첫 번째 노란 박스에 있는 거 성질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an이 알파고 bn이 베타였습니다. bn이 베타였습니다. 이랬을 때 거기 성질들 한 번씩만 보시면은 우리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어디 갔어? kan이다. 그럼 n과 관련 없는, 여기선 n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n과 관련 없는 상수는 리미트 앞으로 꺼내도 됩니다. 이런 거야. 자, 꺼낼 수 있다는 것은 다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그냥 막 나눠줘도 되고 곱하기 또 그냥 막 나눠줘도 돼. 근데 나누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누기는 나눠줄 때 항상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나눠줄 수 있어.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얘기했던 거니까 예제 1번, 예제 2번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이 정도는 기억하지 않을까? 저기 어디야? 그거 함수의 극한에서 했었으니까 이제 반년밖에 안 됐잖아요. 반년도 안 됐지. 자, 이거일 때 an 빼기 bn을 구해라. 자, 그럼 우리 이거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an 더하기 bl에다가 더하기 an 빼기 bn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5. 자, 그럼 우리가 리미트라는 요 기호를 곱하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단 말이야. 나눠주게 되면 요 앞에 친구가 3이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뒤에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5였겠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예제 3번으로 바로 넘어가 봅니다. 자, 예제 3번을 보시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자, 3n 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5분의 6n 제곱 빼기 1. 자, 지금 2차분의 2차 꼴이거든요. 근데 원래대로면 여러분들 뭘 해야 돼? 최고차로 나눠야 돼. n제곱으로 나눠서, 원래대로는, 그러니까 물론 이런 문제가 학교 시험에 서술형으로 나올 일은 없습니다만, 보통 최고차로 나눠버리면, 그래서 3 빼기 n분의 2 더하기 n제곱분의 5에다가 얘가
6 빼기 n제곱분의 1. 선생님 이거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빵,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빵,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빵. 그래서 남아있는 게 3분의 6이니까 3분의 6은 2다. 이렇게 푸는 건데 매번 이거 하기가 너무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수가 같아? 그럼 최고차항 계수만 그냥 읽읍시다. 바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차수가 같아? 2차분의 2차야? 그럼 최고차항 계수만 읽읍시다. 자, 그러면 거기 2번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가는데 지금 3차분의 2차잖아요. 그럼 얘는 큰 무한대분의 작은 무한대니까 0을 향해 수렴하는구나. 0으로 수렴하는구나. 자, 3번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요번에는 2n 빼기 1, 3n 빼기 2분의 어디 갔어? 2n 세제곱. 자, 요번에는 2차분의 3차요. 작은 무한대분의 큰 무한대요. 그럼 얘는 부호를 이제 보실 건데 2차항 계수가 양수고 3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자, 4번. 자, 4번처럼 이런 친구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루트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루트 4n제곱 빼기 2n 분의 2n. 자, 이거 또 신나가지고 루트 보자마자 유리화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유리화하는 게 아니야. 자, 지금 보시면 얘 1차죠. 1차. 여기 1차야. 자, 2차에다가 루트 씌운 거니까 얘도 따지면 1차 꼴인 거야. 1차. 제곱에다 루트 씌운 거니까 얘도 1차인 거야. 그냥 얘는 1차 더하기 1차분의 1차 꼴인 거예요. 그래서 최고차항,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최고차항 개수만 보시면 돼. 자, 여기 1차항 개수가 1. 얘 1차항 개수가 루트 4니까 2. 분의 1차항 개수가 2. 해서 3분의 2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루트 보인다고 신나가지고 여러분들 유리화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유리화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차수와 개수가 같을 때 하는 겁니다. 자, 얘 이제 4번. 얘 이제 4번. 자, 1번. 봤더니,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n 세제곱분의 1의 제곱, 2의 제곱, 그래서 n의 제곱까지.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했어요.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의 합. 제곱의 합 기억나니? 얘들아, 제곱의 합 뭐였죠? 6분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기억나시죠? 선생님 3차분의 3차입니다. 그럼 우리 3차항 개수만 보기로 했잖아요. 3차항 개수가 얘는 1이고 얘는 개수가 6분의 2니까 답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해내시면 돼요. 3차분의 3차니까. 힘들어. 자, 그 다음에 2번.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가는데 1 빼기 3의 제곱분의 1. 뭐야 이거? 1 빼기 4의 제곱분의 1. 1 빼기 n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저번에 우리 로그 이런 거 비슷한 거 하지 않았었나? 시그마? 이런 거 비슷한 거 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3의 제곱분의 3의 제곱 빼기 1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찢어요. 3 곱하기 3의 합차공식 3 빼기 1, 3 더하기 1. 그래서 결국에 2 곱하기 4로 이렇게 찢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4 곱하기 4분의 4 빼기 1, 4 더하기 1, 5 곱하기 5분의 5 빼기 1, 5 더하기 1 해서 이거 마지막에 n 플러스 2와 내 허리야 n 플러스 1, n 플러스 3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을 먼저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지금 남아있는 친구가 3분의 2와 요거 남았거든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지금 남아있는 칩을 적어보면 3n 더하기 6분의 2n 더하기 6. 그래서 1차분의 1차니까 결국 1차항의 개수 3분의 2라고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뭐 아직까지 괜찮죠? 다 함수 극한에서 했던 내용이라 아마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예제 5번으로 넘어갑니다. 뭐야, 벌써 다 했어? 뭐, 아휴. 뭐야, 벌써 다 했네. 자, 예제 5번을 보시면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3n 빼기 n. 자, 이거 기억나시죠? 자, 지금 이거 2차에 루트 씌우는 거니까 얘가 1차 빼기 1차 꼴이고 개수가 1, 1로 같아요. 아! 차수도 같고 개수도 같은데 빼고 자빠져 있네. 아, 이게 유리화하는 거구나. 이게 유리화하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n을 위아래로 이렇게 곱해줬거든요. 이건 오랜만에 설명하는 거니까 제가 적어드리는 건데 이거 식 적는 거 되게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될까? 시간 낭비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냥 바로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 걸 이미 알잖아. 그럼 내가 곱해야 될 거 그냥 바로 분모에 쓰고 이거 어차피 합차공식으로 찢을 거니까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는 거 이렇게 바로 들어와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노란 거 안 쓰고 그냥 바로 들어와도 괜찮지 않겠니? 그럼 이거 2창 날라가고 1차 더하기 1차분의 1차니까 우리가 개수 1 더하기 1분의 3이다. 이렇게. 그래서 2분의 3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요거를 하다 보면은 사실 저는 자, 무조건 이런 꼴이어야 되거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지금 항상 이게 루트 빼기 루트 꼴이 이런 꼴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최고차항 개수가 무조건 같아야 되고 차수도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요거 여러분들이 유리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결과는 무조건 어떻게 나오냐? 루트 a 더하기 루트 a분의 여기서 얘 뺀 b 빼기 d라고 이렇게 바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유리화 해보시면 우진아 정신 차려야 돼. 이거 유리화 위아래로 곱한다 치면은 지금 루트 더하기 루트분의 앞에 거의 제곱 an 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2창이 날아가 버리니까 결국 1창 개수만 봐야 되는 거란 말이야. 요 1창 개수가 루트 a, 여기 1창 개수 루트 a, 그 다음에 여기가 b 더하기 d, b 빼기 d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공식을 암기하셔도 되고 뭐 유리화하는 거 사실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유리화 아니 굳이 공식을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요 규칙을 나중에 찾아야 되는 문제도 나와요. 규칙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시그마 K는 1부터 뭐 50까지 루트 n제곱 플러스 kn 뭐 마이너스 n 자 이걸 구해라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유리화 50번을 하라는 얘기 아니잖아. 이거 규칙 찾아가지고 빠르게 계산해라 이런 거잖아. 그래서 요거를
이런 규칙이 있다 정도만 알고 있었어도 돼. 몇 개만 해보시면 규칙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2번. 자, 리미트. 이번엔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n 빼기 루트 n제곱 더하기 2n분의 1이다. 자, 요거도 지금 보시면 차수가 1차로 같고 1 빼기 1. 개수도 같은 상황인데 루트가 보이네. 아, 그러면 유리화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n 플러스 루트에다가 n 플러스 루트 이걸 해줄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웬만하면 이거 안 쓰고 그냥 바로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서술형이면 쓰셔야죠. 서술형이면 쓰셔야 됩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요거 쓰는 게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짠짠. 그럼 1차분의 1차니까 개수만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예제 6번입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루트 2뿔, 4뿔, 6뿔, 점점점 2n 빼기 루트 2뿔, 4뿔, 6뿔, 점점점 2의 n 플러스. 자, 이거 여러분 등차 수열의 합으로 하셔도 되고 자연수의 합으로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뭔 말이냐? 이거 2로 묶어버리시면 1, 2, 3에다가 더하기 점점점 n이니까 이거 1부터 n까지의 합, 자연수의 합 정도는 알잖아, 우리.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n의 n 플러스 1. 짠! 해서 얘가 루트 n제곱 더하기 n이구나. 이거 안다고. 자, 요거 다음 거는 그걸 또 더하고 있지 말고 어차피 얘 하나만 더 더한 거거든요. 앞에 항이 2n이었을 거야. 야, 그러면 굳이 이거를 다 쓸 필요 없이 요거 앞에가 얘라며 n제곱 더하기 n이라며 요 앞에가 그럼 요거만 하나만 더 더해주면 되잖아. 더 마이너스 얘가 루트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 그래서 이거 유리화 하시면 됩니다. 유리화.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요거 유리화 할 건데 아까 이거 공식 만약에 이용한다 치면 1 더하기 1분의 1 빼기 3입니다. 1창 개수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공식 활용하려면은 여기 1 더하기 1분의 1 빼기 3이다. 1 더하기 1분의 1 빼기 3. 2창 더하기 2창분의 1창 빼기 1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창 빼기 2창 더하기 2창분의 1창 빼기 1창. 간단하죠? 예제 뭐야 벌써 다 했네. 자, 예제 7번. 예제 7번 봅시다. 1번을 보시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가는데 an 더하기 3분의 2an 더하기 5가 3이었습니다.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an을 구하세요. 자,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다들 어떻게 푸냐? 그냥 얘 알파라고 하고 얘가 알파를 향해 가겠지 뭐. 그 다음에 리미트를 다 나눠준다 치면 또 알파를 향해 가고 더하기 3분의 또 알파 향해 가니까 2알파 더하기 5가 3이구나. 그래서 이거 곱해가지고 2알파 더하기 5가 3알파 더하기 9니까 마이너스 4다 알파가. 답은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풀거든요. 이렇게 풀거든요. 근데
거기 답지도 보면 똑같아. 답이 똑같이 나와. 근데 서술형에서 이렇게 풀면은 점수 못 받아요. 서술형에서 이렇게 풀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걸 풀 수가 없냐면은 AN이 수렴한다는 말이 없어. AN이 수렴한다라는 말이 있으면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AN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푸실 수가 없어. 수렴한다, 수렴하는 수열, 뭐 이런 말이 없으면은 이렇게 푸시면 안 돼. 이렇게 풀면 감점 당하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얘를 새로운 수열 BN이라고 놔야 돼. 이걸 BN이라고 놔서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BN이 3을 향해 간다는 걸 알아. BN이 누구였냐면 BN이 AN 더하기 3분의 2AN 더하기 5야. 그래서 이걸 곱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AN으로 정리를 할 거야. 이거 곱해주면은 AN, BN 더하기 3BN이 2AN 더하기 5. 그래서 얘랑 자리를 바꿔주고 BN으로 묶으면 AN 빼기 아니지 AN으로 묶어야지. 민서가 정신 차려야지. AN으로 묶으면 BN 빼기 2는 얘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BN 플러스 5. 그래서 얘로 나눠주시면 AN은 BN 빼기 2분의 마이너스 3BN 더하기 5다. 해서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A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이 친구를 보는 거와 같으니 자, BN이 누굴 향해 갔어요? 3을 향해 갔죠? 그래서 여기서 3을 집어넣는 거야. 3 빼기 2분의 마이너스 9 더하기 5 해서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좀 귀찮습니다. 수렴한다는 말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조금 귀찮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얘를 BN이라고 놓고 리미트 BN이 3을 향해 가는구나. 그 다음에 BN을 AN을 BN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극한을 보내셔야 됩니다. 좀 많이 귀찮아요. 선생님 이거 빨리 정리하는 방법 없나요? 있어요. 빨리 정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혹시 너네가 배운 지가 오래돼가지고 까먹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원래 y는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 이거 유리함수 있었거든요. 유리함수 역함수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역함수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됐냐면 얘랑 구호 바꾸고 자리 바꾸시면 되거든요. ax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bx 더하기 d. 지금 이거랑 똑같아요. 얘랑 구호 바꾸고 자리 바꾸시면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N을 BN으로만 바꾸시면 되는 건데 모르셔도 됩니다. 저 이제 유리함수 여러분들 역함수 구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러네. 아예 공수가 내가 모의고사도 안 나오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저거 하면 되지 뭐 이거. 안 그래도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자, 2번.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AN이 1이다. 자,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1 빼기 n의 AN을 구해라. 자, 이런 거 저도 학생 때 그랬어. 이런 거 딱 보면은 안 돼, 서윤아, 정신 차려야 돼. 죽지 마, 서윤아. 안 돼. 자, 저도 학생 때 이랬어. 이거 n이요? 그럼 너 n분의 1 하면 되고 딱. 또 여기다 n분의 1 집어넣고, n분의 1분의 이거니까, 마이너스 1이네? 답 나와요. 맞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만, 좋은 풀이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분명히 막히는 부분들이 나중에 생길 거거든요. 어려운 문제 가면, 그렇게, 얘가 n분의 1이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하시면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형태를 만들자. 똑같은 모양을 만들자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똑같은 모양을 만들 거야. 자, 무슨 말이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자, 1 빼기 n 거기 있어 봐봐. an 여기 있어 봐봐. 자, 내가 하는 모양은 nan이니까 여기다 n을 곱했어. 내 맘대로 곱한 거니까 n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식의 변형 없는 거 맞니? 그 다음에 리미트를 양쪽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주어진 거니까 1 해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어떨까? 아,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것도 리미트. 요거도 이제 좀 이해는 안 됩니다만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bn이 3입니다.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3an 빼기 2bn 분의 an 플러스 4bn. 사실 이것도 좀 이해는 안 돼요, 저는. 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해설지대로의 풀이를 들어가면 얘를 또 이제 새로운 수열 cn이라고 놓으셔야 되거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cn이 3이야. cn이 3이야. 이렇게 하고, 우리가 bn을 몰라. 애초에 bn을 몰라. 그럼 b를 다 c로 바꿔야 돼. b를 다 c로 바꿔야 돼. a는 있든 말든 상관없어. 얘 무한대로 가는 친구. 이 친구는 어쨌든 b보다는 잘 아는 친구이기 때문에 a보다는 b를 무조건 다 없앤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건 a니까.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보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아니면은 헷갈리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an 빼기 bn을 cn이라고 놓은 거니까 이 둘이 자리 바꿔. 그럼 an 빼기 cn이 bn이다. 이렇게 둘이 자리를 바꿔요. bn에다가 이제 이걸 집어넣는 겁니다. 얘가 an 플러스 2cn 분의 자, 여기가 an 플러스 이거다 5an 마이너스 4cn 이렇게 되나요? bn에다 이거 4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모든 항을 an으로 나눕니다. 모든 항을 an으로 나누면은 1 더하기 an분의 2cn에다가 분의 얘가 5-an분의 4cn 이렇게 돼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무한대분의 상수야. 아까 얘가 3을 향해 갔거든요. 그래서 얘가 빵, 얘도 빵 해서 답은 5다 이렇게 읽어. 이게 정석적인 풀이기는 합니다. 정석적인 풀이. 일단은 어쨌든 내신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정석적인 풀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좀만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합시다. 힘들어. 네, 얼마 안 남은 거 끝내버립시다. 자,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라고 기억나실까요? 샌드위치 정리. 좀 억지스럽기는 합니다만. 네.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 사실 정확한 명칭은 샌드위치 정리가 아니기는 합니다만,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저도 거의 한 30년 전에 이렇게 배웠거든요. 샌드위치 정리가 뭐냐면은 an과 bn 사이에 있는 어떤 cn이라는 수열이 있었대. 잘은 몰라. cn은 잘 몰라. 그냥 얘네들 사이에 있었던 것만 아는데 리미트 만약에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an이 알파고,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bn도 알파면 cn도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걔도 알파를 향해 갈 것이다. 자, 너도 알파를 향해 가고 너도 알파를 향해 가고 그 사이에 있던 너도 알파를 향해 갈 것이다 하는 게 이게 샌드위치 정리예요. 여기 등호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등호가 있든 없든. 이게 약간 좀 억지스러운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전에도 예를 이런 걸로 들어드렸었는데, A, B, C 3명의 학생이 있었대요. 3명 다 공부를 더럽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기말고사가 셋 다 10점이 나왔어. 아씨, 셋 다 10점이 나왔어. 아, 공부 더럽게 하는 애. 그래가지고 A라는 친구가, 야, 우리 공부하자. 그래서 셋이 모여서 이제 공부를 했어. 꼭 공부하자고 한 놈이 공부 제일 안 하거든요. 얘는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5점씩 올랐대. 5점씩 올랐고, 얘는 공부 더럽게 열심히 한 거야. 그래서 막 볼 때마다 막 30점씩 올랐대. 얘는 얘랑 얘 사이에 적당히 한 거야. 그럼 얘가 5점이 올랐으면 15점에, 얘가 40점에, 그럼 얘는 요 사이의 점수를 가질 거 아니야. 그지? 얘가 20점 됐을 거고, 얘는 30점 올랐으면 얼마야? 70점 됐을 거고, 요 사이의 점수를 가졌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25점 되고, 얘가 100점이 됐을 거고, 이렇게 갈 건데, 그럼 얘는 이제 공부 더럽게 열심히 해가지고, 얘는 이제 계속 100점만 나오는 겨. 계속 하면은, 얘는 100점만 나올 거고, 얘도 언젠가는 100점이 됐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그 사이에 있던 너도 이미 100점이 되어 있었겠지.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등호가 붙는 거예요. 등호가. 그래서 우리가 양옆에 놈을 알 때 그 끼인 놈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이런 건데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문제 푸는 건 너무 쉬우니까 자, 예제 8번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2n제곱 더하기 3n 빼기 3보다 크고 2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4보다 작은 an이 있었대요. 자,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n제곱분의 an을 구해라. 자, 그럼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항을 다 n제곱으로 나눠버립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립니다. 좀 귀찮으니까 대충 씁시다. 자, 그럼 이거 2차분의 2차니까 얘는 2를 향해 갈 거고 2차분의 2차니까 너도 2를 향해 갈 거니까 그 사이에 껴있던 너도 2를 향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게 샌드위치 정리.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구하는 모양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잘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9번. 요거 중요합니다. 여기 수열 진입 판정하는 거. 기억, 니은, 디귿. 이거 좀 여러분들 잘 익히셔야 돼요. 잘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예제 9번.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낚시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AN이 알파를 향해 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BN이 마이너스 알파를 향해 가면 제곱이 같니? AN 제곱이랑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BN 제곱이랑 같니? 당연하죠. 얘도 알파 제곱. 얘도 알파 제곱으로 같겠죠. 이건 당연히 맞습니다. 자, 니은 AN, BN이 모두 발산하면 AN 곱하기 BN도 발산하니? 자, 항상 이거 대표적인 예가 발예. 대표적인 발예가 어떤 친구가 있냐면 1마일, 1마일이나 101010 이런 친구들만 생각해 보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AN이 AN, BN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얘가 101010 이렇게 가는 친구고 얘가 010101 이렇게 가는 친구예요. 자, 곱하면 빵, 곱하면 빵, 곱하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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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그럼 빵으로 수렴하겠네, 그죠? 근데 얘가 수렴한다고 해서, 얘네가 발산한다고 해서 얘가 수렴하나요? 발산하나요? 아니잖아. 수렴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틀렸다. 뭐 마이너스 1로 하셔도 됩니다. 1마일 1마일로 해도 어차피 곱하면 마일 1 마일 1 이렇게 하면 곱하면 마일 곱하면 마일 곱하면 마일 곱하면 마일 그래서 어쨌든 마이너스 1로 수렴할 수 있다.
뭐 발리에 제일 많이 드는 친구가 요런 친구거든요. 1마일이나 1령. 반복되는 요거를 해보시고 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디귿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데 CN, BN일 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bn 빼기 an이 지금 0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cn도 0이니 자, 그러면 대표적인 예가 뭐 n-n분의 1, n 더하기 n분의 1 뭐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얘를 빼보시면 여기가 n분의 2라서 얘는 0으로 수렴할 수 있어. 그렇다고 얘가 0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얘 무한대로 발산하는 친구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있던 너도 무한대로 발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 디귿도 틀렸다. 이런 거거든요. 요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잘 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빠르게 풀어볼까요? 네. 아닌가? 저거 예제 10번까지 하고 할까? 예제 10번까지 빨리 마무리 해버리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풀어봅시다. 예제 10번 그냥 빨리 마무리 해버릴게요. 예제 10번. 실제 문제는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는 다 여기 극한 활용이에요. 요 앞에까지는 사실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활용이 조금 어렵지. 자, y는 x제곱 빼기 x와 y는 x 플러스 n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ln이라고 합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루트 2n 플러스 3분의 ln 뭐 그림을 뭐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대충 그냥 그려본다 치면 0하고 1에서 x축하고 만나는 이 친구가 있었고 기울기가 1짜리인 이런 직선이 있었어요. 기울기가 1짜리인 이런 직선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여기 길이를 지금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교점 두 군데. 여기 길이를 구해라. 그럼 얘랑 같아요라고 식을 세우게 될 거고 x제곱 마이너스 x는 x 플러스 n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n은 빵. 자, 요거의 두근을 지금 여기가 n의 값에 따라서 변하다 보니까 만약에 서술형이었으면 여러분들도 알파 n, 베타 n 이런 식으로 두셔야 돼요. 왜냐면은 n이 변함에 따라서 근도 변하기 때문에 얘도 n에 관한 식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은 2 그 다음에 알파 n 곱하기 베타 n은 마이너스 n이다 이런 걸 얻어낼 수 있죠. 그러면 여기가 알파 n, 알파 n 더하기 n이고 여기가 베타 n, 베타 n 더하기 n이기 때문에 직선 위의 점이니까 점과 점 사이를 때리셔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사실 아니야 그냥 점과 점 사이 때립시다. 자, 그러면 베타 n 마이너스 알파 n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여기서 n이 날아가면서 얘가 그냥 똑같은 게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루트 2배의 베타 n 마이너스 알파 n의 전체의 제곱이다. 우리가 합과 곱을 할 때 차의 제곱 구하는 거 이거 우리 껌이죠. 베타 n 마이너스 알파 n의 제곱은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뺀 거와 같으니까 그러면은 얘는 요거의 제곱에서 4에서 요거 마이너스 n을 4배 해서 빼니까 플러스 4. 아하!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8n 플러스 8이다. 그럼 끝났네. 얘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루트 2n 더하기 3분의 루트 8n 플러스 8이니까 루트 2분의 루트 8이어서 2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직접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죠. 그래서 거기 벌써 10-2번만 봐도 좀 징그럽게 생겼잖아. 해서 숙제는 여기 1단원만 하는 걸로 할까요? 여기 연습 문제까지 뒤에 연습 문제까지 하시고 자 요거
개념편이 요게 숙제였으면 당연히 유형편도 숙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유형편. 책이 세고 여기까지 연습 문제까지. 개념편은 23쪽까지. 개념편은 23까지고 유형이 지금 내가 책이 없어서 유형편은 10쪽까지. 네, 유형편은 10쪽까지. 책이 2권입니다. 그거 숙제하시면 되고, 지금 요거 아까 한 쪽짜리 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여러분들 빨리 한번 해볼까요?